안녕하세요, 강찬마입니다. 오늘은 True Stories 두 번째 비디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True Story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Stories의 정말 중요한 장점을 뭐라고 볼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정말 재미있습니다예요. 제가 세미나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래스에서 픽션과 난픽션의 비율을 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게 될 거예요. 이유는 더 남학생들은 특히나 더 난픽션 쪽으로 공룡 이야기, 과학 이야기 이런 쪽을 좋아하고요. 여학생들은 아직도 픽션적인 스토리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난픽션 책을 정했을 때 남자아이들이나 또 난픽션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재밌어 할 수 있지만 난픽션을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픽션을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여학생들은 굉장히 즐겨 할 수 있지만 남자애들은 굉장히 수업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고 영어가 싫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 True Story 레벨은 이게 분명히 픽션인데 여학생들은 좋아하죠. 근데 이게 난픽션이란 말이에요. 남학생들은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난픽션적인 접근으로 또 좋아하게 돼요. 재미라는 요소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이 책이 덜 수 없는 장점이에요. 일단은 책 표지부터 한번 보실게요. 책 표지에 보면 GSE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GSE가 뭐지? 요새 피어슨 책에는 전부 GSE 레벨이 나와 있어요. GSE가 뭐냐 하면요. CFR은 저희가 한 20년 넘게 만들어져서 스탠다드하게 전체적으로 영어의 레벨을 측정하는 지수예요. 그런데 그 CFR이 20년 넘게 싸우다 보니까 좀 보완할 점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완할 점들을 피어슨에서는 CFR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CFR 사이에서 그 고를 성립할 수 있는 레벨을 만들어서 이 과정에서 해야 할 것들을 수치화해서 다른 레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GSE 레벨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구간을 이렇게 잘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True Stories가 레벨이 굉장히 촘촘하게 A1 후반부터 B2 초반까지를 커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레벨은 아니다. 그래서 Elementary, High Beginner부터 Intermediate라고 이 책에서 말한 바가 정확하게 잘 맞아 있죠. 저희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책 내용으로 보시면 북 1에서 보셨다시피 한 유닛이 4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페이지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요. 먼저 Pre-reading part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Pre-reading part의 퀘스천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이 책의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재미라는 요소를 살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유닛을 한번 좀 보시면요. 퀘스천 내용이 Do you like to eat salad? 샐러드 먹는 거 좋아하냐요. 그리고 어떤 타입의 샐러드를 좋아하냐고 묻죠. 샐러드 소스까지 질문을 하죠. 마치 건강을 위한 샐러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페이지를 넘겨서 실제로 저희가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Dishes up for dinner. Dishes up이에요. 샐러드라더니 이 내용은 뭐냐면요. Dishes up 회사에서 샘플로 이 Dishes up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하고 여러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낼 때 거기에 라벨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이거는 with real lemon juice. 실제 레몬 주스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with real lemon juice. 이렇게 와서 샐러드 모양도 샐러드 무슨 소스같이 생겨서 그걸 샐러드에 넣어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스토리를 읽을 때 저희가 흔히 prediction이라는 걸 하죠. 나의 예측과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맞아 들어갔을 때의 재미가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갔었을 때 와 이거 너무 웃기잖아 라고 하면서 웃음이 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상의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경우인데요. 읽고 나서는 다음 이야기도 또 기대되죠. 프리-리딩 할 때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아이들이 엉뚱한 상상들을 마구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로 몰입하는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과정을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보케블러리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보케블러리 문제나 컴프레hen션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프로그램, 그 supplementary question들이나 프로그램의 디벨로프먼트가 지향하는 바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정확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 1에서는 스캐닝하는 방향들을 계속 프랙티스 시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북 2인데 북 2는 컴프레hen션 스킬을 주로 체크를 해요. 그런 토픽 리스트가 패러그래프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제를 파악한다라든가 아니면 인퍼런스 문제들이요. 픽처에서 인퍼런스 아니면 리드에서 인퍼런스 아니면 컨버세이션의 스토리를 통해서 문제의 간극을 메꾸는 인퍼런스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스캐닝을 좀 더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보캐블러리 문제는요. 단어 자체의 의미적인 요소를 이 책에서는 묻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걸 묻고요. 온라인 프로그램 서플리먼터리에서는요. 딕셔너리에서 단어를 찾아서 뜻을 보는 방법, 딕셔너리를 보는 법 이런 것들도 훈련시켜주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Understanding Cause and Effect 그래서 글 자체를 Critical Thinking Skills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라인 바이 라인으로 체크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Understanding Summary,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놓지 않고 이 책의 장점은 디스커션 할 수 있어요. 근데 디스커션 하는 게 너무 어려운 토픽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디스커션 레벨들을 가지고 짚어갈 수 있게 해주죠. 내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 이것도 실수잖아요. 그쵸?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가 아프게 되고 이 부분들을 예시를 하나 줘요. 도서관에 가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됐어.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의 마을에 가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적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단어를 갖고 장난하는 법들도 보여주죠. 그래서 학생들이 요걸 샘플 삼아서 자기의 실수를 간단하게 한두 줄 적어보는 거예요.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건 제가 라이팅 세미나 때도 저도 해드리는 건데요. 라이팅 샘플을 가지고 어떤 다른 라이팅을 하게 할 때 그대로 그 샘플을 잘 바꿔서 자기화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라이팅 샘플을 가지고 시제를 바꿔 쓰게 한다라든가 주어를 바꿔서 쓰게 한다라든가 하는 게 grammar practice도 되고요.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이 스토리 말고도 몇 가지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리리딩 보시면요. 무슨 문제지? 차하고 배달? 뭐 차로 배달하는 건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24 years old의 비가드라는 친구가 차에 있는 물건을 지갑을 도난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피자 딜리버리를 하는 친구인데 피자를 딜리버리 하러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피자를. 그래서 자기 카드도 찾고 도둑을 잡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이야기 하나 더 보시면요. How often do you write a letter? 이거 뭐 편지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계속 러브레터를 써요. 이 여자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결혼 프로포즈를. 그래서 계속 꾸준히 편지를 쓰죠. 매일매일 편지를 한 통씩 써요. 그래서 finally 그 여자는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하는 사람은 이 매일매일 그 러브레터를 써줬던 남자가 아니고 이 우편 배달부, 매일매일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예측을 뛰어넘는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런 책의 구성에, 4페이지의 책의 구성에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충되는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첫 번째 먼저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다운로드 받은 책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True Stories 2, 3, 1way 해서 보실 수 있는 책들이 딱 뜨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3개의 바가 뜨죠. Comprehension Skills하고 Vocabulary Building, Dictionary Work, 그 다음에 Audio Files에서 오디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1개의 지금 그 Comprehension Skill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Practice 1, 2, 3 그래서 그것도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Practice가 각각 다 틀려요. 3개, 2개, 2개 또는 4개. 그래서 11개 프랙티스가 됩니다. 있고요. Vocabulary Practice 똑같이 여기 북2에서는 Using Dictionary 하고 Using Dictionary에서 Guide Words 하는 거하고 스피치 안에서 단어의 사용 그 다음에 Sentence 안에서 단어의 사용 여기서는 Pronoun하고 Possessive Adjective의 그 사용에 대해서도 단어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가 문장 안에서 그래머적인 포인트를 둘 다 다뤄지는 거죠. 저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보시면 학생들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요. 그냥 저장만 할 수도 있고 send,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전송을 하면 점수가 다 기록이 됩니다. 맨 아래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보이시죠? 엑셀이라는 파트가 보여요. 성적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모양은 이렇게 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supplementary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Practice 1 먼저 보시면요.
일단은 처음엔 identifying the topic of list라고 되어 있죠. Doctor, teacher, occupations 이 그룹을 모두 포용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occupations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identifying 하는 거, topic 이 단어들 topic을 하나 묶어주는 걸 topic이라는 걸 아이들이 찾아내는 게 굉장히 주제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도 항상 부각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처음에 단어의 grouping, categorizing부터 시작해서 그걸 찾아간다라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습을 시켜주는 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이죠. Practice 2에서 보시면 Topic of List에서 여기서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풀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ategorize, Picture에서 Inference 하기 문제예요. 거기서는 Making inference from pictures 해서 The girl is 여기서 단어가 뜨거든요. The girl is alone, sad, happy 뭐 이런 단어 중에서 답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다 보고 나면 위에 성적이 답을 제출하고 나면 다 맞았으면 몇 점입니다. 스코어는 몇 %입니다. 하는 게 뜨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총 6문제. 그 다음 Making pictures from inference from pictures예요. 그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guessing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 두 가지 그림 인퍼런스 문제를 보시면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스피킹 출제 유형하고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그림 유형으로 가셔도 좋고요. 때로는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그림을 보고 문장 말하기로 전환해서 다시 한번 프랙티스를 시켜주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림 보고 문장 쓰기, 그림 보고 문장 말하기 이것까지 연결해서 엑스트라 프랙티스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끌고 들어와서 수업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포스킬 연결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파트는요. Making inference from riddles예요. 문제 보시면 뭘까요? 레그스가 없대요. long하고 snake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정확한 단어를 아이들이 추측해서 이게 답이 무언지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리더 문제도 총 6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inference from conversation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가 뭐냐면 리딩에서 리딩 4페이지 하고 이거 조금 더 연결하고 싶고 재미있게는 읽었어. 아니면 이 conversation을 가지고 롤플레이나 아니면 스피킹으로 좀 확대해서 프랙티스 하셔도 좋죠. conversation 문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거 내는 날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퀘스천이 나와 있어요. 문제의 장점들은 뭐냐면요. 문제가 꽁거나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제대로 읽었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그것 또한 펀하게 스터디 할 수 있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읽고 컨퍼하는 것도 나와요. 생각보다 단어들이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한번 챌린지 해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하나 더 페이지를 열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 엑서사이즈를 전부 아이들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홀먹으로 해서 얘들아 이 엑서사이즈 중에서 이것만 하는 거야 라고 해주셔도 좋죠. 그래서 스토리도 2개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vocabulary예요. 일단 처음에는 딕셔너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unite 에다 underline 하고 unite는 뭐지? entry word죠. 딕셔너리에서 각각 그 파트가 의미하는 바를 이 문제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이드 워드예요. 딕셔너리 처음 시작하는 단어와 맨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구성이 될지 보여주잖아요. 그 문제를 냅니다. 이 부분은요. 딕셔너리 스킬에서 나오는 다른 부분들이죠. 이게 noun인지 verb인지 adjectiv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요. 두 번째는 그래머적인 내용을 문장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또 내용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토리의 장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린다면 25년간 사랑받아올 땐 그것도 한국에서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책을 다시 칼라판으로 새로운 에디션으로 내놓았을 때는 아직도 애정하고 효과 있게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마다 전부 리딩하고 보캐블러리들이 재미있으며 그것들이 리딩의 학습적인 효과들을 잘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대로 연구진들이 걸어놓았다. 그래서 지금이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소재나 내용이 절대 뒤처지지 않으며 사용하셔도 충분히 즐겁고 효과적인 영어 실력을 만들어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